손자병법 13편 중 11번째 편인 이 구지편엔 상산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 이 소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상산에 사는 소련이란 뱀은 불사의 뱀으로 알려져 있다. 누군가 와서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와서 달려 구해주고 격기 수즉 미지하고, 누군가 꼬리를 때리면 이번엔 머리가 달려와서 구해주고 격기 미즉 수지하니, 그리고 이번엔 몸통을 때리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달려들어 구해준다. 격기 중즉 숨이 굳이라. 그래서 이 소련이란 뱀은 이렇게 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 뱀이 되는 것이다. 정말 굉장한 뱀 아닙니까? 조직이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된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막강한 조직이 될 것, 자명한 이야기죠. 미 해병대는요, 이 부상당한 전우를 그냥 두고 후퇴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유능한 리더라면 누구나 자신이 이끄는 조직이요, 이 소련이처럼 되기를 바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이 소련 같은 조직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손자병법에서는요, 이 소련 같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5월 동주라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꺼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원수지간이다. 부 오인여 월이는 상호야라. 그런데 이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 바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현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 5월 동주의 고사성어요, 원래 이 손자병법에서는요, 이 상산에 사는 소련이랑 같은 조직이 되기 위한 그런 방법론으로 이 5월 동주의 의미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손자병법은요, 이 조직의 일체감이 단순한 정신교육이나 형식적인 구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는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일체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안지에 나오는 그 초나라 유명한 패왕 항우 말입니다. 그는 이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밥해 먹을 솥을 깨트리고 타고 배를 침몰시키는 이 파부 침수의 전술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깨트릴 파자에 가마솥 부자, 그러니까 다음 끼니 밥해 먹을 솥을 먼저 깨트리고 이 침몰시킬 침자에 배주자, 즉 타고 온 배, 돌아갈 배를 밀불어 침몰시켜서 이번 전투에서 지면 더 이상 밥해 먹을 솥도 없고 또 돌아갈 배도 없다는 그런 그 위기감과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병사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싸우게 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다고 하지요. IMF 당시 위기에서 탈출한 기업의 대부분은 그 어려운 한계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리더가 이끄는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그 위기를 새로운 그 회생의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장군의 위기관리 능력인 것이죠. 손자는요, 그 조직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그 위기감에 의해서 그 조직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다른 상황이 되면 병사들은 위에서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먼저 조심할 것이요, 윗사람이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병사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요, 서로 약속하지 않아도 단결하고 서로 친할 것이요, 호령하거나 다구치지 않아도 병사들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리더가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조직원들이 먼저 복종하고 또 단결하고 서로 믿는 조직, 정말 환상적인 조직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조직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이 불태의 조직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이 상산의 소련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일 것입니다.